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의 이 책의 배경이 이제 1970년대 성남입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 재명 씨께서도 네. 성남시에서 어린 시절 보내셨잖아요. 정말 여기 나오는 장면들을 우리는 거의 다 겪었는데 실제로. 이 소설에 나오는 장면들을. 자, 76년 2월 26일 날 새벽에 그 단대오거리라고 하는데 도착을 해가지고 저희는 상대원이라는 동의 가장 꼭대기, 가장 높은 지대, 제일 싸잖아요. 거기를 이사를 왔는데 그날 저희가 전날 안동에서 비 오는 날 출발을 해가지고 예안면에서 예안면에서 안동 나와서 원래 고향은 안동이시잖아요. 완행열차 타고 이제 새벽에 도착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근데 싸래기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이 짐이 정말 딱 똑같아요. 저는 이제 탄통에 든 이 자전거 수리 장비 몇 개 들고 전부 다 이불 보따리 이런 거 지고 이제 등짐 메고 이렇게 왔는데 그럼 이삿짐이 한 트럭도 나올 것도 트럭 없고 없었어요. 그냥 보따리 몇 개가 다 들고 왔어요, 이삿짐이 우리는. 다였던 거예요. 진짜 이거 나오는 게 다른 거 없이 차 이런 거 없이 저희도 사실 우리 든 게 다였는데 예.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게 149쪽에 나와요. 149쪽. 제가 좀 읽어볼까요? 너무 표현이 너무 웃겨요. 이게. 맞습니다. 네. 표현이 보면 148쪽 맨 하단에 권 씨네가 우리 집 문간방으로 이사 오던 날은 그 풍경이 가관이다 못해 장관이었다. 이제 그다음부터 이게 묘사가 돼요. 웬 아낙네 하나가 자기 몸무게만큼은 나갈 커다란 보퉁이를 머리에 인 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턱에 닿아 있었다. 대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9살쯤 먹어 보이는 계집애 하나가 다시 그 계집애로부터 몇 걸음 떨어져 3살가량의 사내애의 모습이 얼핏 보였다. 일가의 가장은 가파른 언덕길 저 아래에다 보퉁이를 내려놓은 채 숨을 돌리면서 막 담배를 꺼내무는 참이었다. 나를 보더니 사내는 일껏 입에 물었던 담배를 도로 호주머니에 쑤시 넣은 다음 퍽이나 힘겨운 동작으로 보퉁이를 들어 어깨에 매는 것이었다.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근근히 언덕배기로 올라오고 있는 그 사내가 우리 집의 새들기로 된 권씨임이 틀림없다면 그는 예정보다 나흘이나 앞당겨 사전에 주인인 우리의 양해에도 구함이 없이 일방적이며 기습적으로 이사를 단행하는 셈이었다. 근데 이 짐이 다예요. 네, 맞아요. 이삿짐 차는 언제 오냐 하니까 이게 다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재명 씨가 안동 예안면에 떠나서 이 성남시 상대원동 제일 그 꼭대기에 있는 땅값이 제일 싼 집으로 이사 올 때 딱 이 딱 풍경이었어요. 정말 똑같았어요. 그 이불 보따리 이렇게 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자기 이렇게 맨 거. 그 원래 만화에 나오는 그 개나리 보찌 비슷한. 근데 그걸 들고 왔었는데 그때 얼마나 이게 엉망이었냐면 여기를 싸게 이제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냥 껍데기만 벗기고 그냥 내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 진흙이 발에 붙어가지고 신발이 벗겨져요. 그 신발이 무거워져가지고 벗겨져. 그게 기억이 나세요? 네. 아이고.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새끼로 이게 신발하고 발등을 묶고 다녔습니다. 고무신. 고무신데. 그러니까 나는 이 대목을 보면서 윤영길 선생의 그 표현력이 대단하죠. 문장 표현력이라든가 그 약간 그 반전이 들어있는 겉으로는 굉장히 코믹하게 묘사를 했지만 안에는 슬픔이 쫙 그렇죠.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을 보고 와 이랬는데 재명 씨는 와 내가 이사 오느라고 똑같아. 근데 이사 들어왔는데 그 권 씨의 부인은 이 오 선생의 부인이 눈치챘어. 애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맞아요. 애 둘까지만 허용한다 그랬는데 뱃속에 애를 하나 더 데리고 이사를 온 거예요. 옛날 그죠? 예. 실제 저희 이사 다닐 때도 가족 숫자 씌웠어요. 그렇죠. 다 근데 쉬웠죠. 가족 숫자는 왜 세는 거예요? 아니 자기 월세집에 3명이든 2명이든 뭔 상관이에요? 애가 너무 많으면. 그때 당시는 수도 요금 이런 걸 나눴는데 물 많이 쓴다고. 네, 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전기 요금도 이게 계량기가 따로 없으니까 가구별로 나눴는데 숫자가 많이 쓰잖아요.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싫어하는군요. 네, 싫어해요. 그다음에 시끄럽고 뭐 당연히. 하긴 월세집의 그 서름이네요. 150쪽에 보면 이삿짐은 차로 옵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멋쩍은 듯이 그는, 그러니까 권 선생이죠. 그 권 씨죠. 어설프게 웃었다. 여기서 이제 권 씨의 구두가 등장을 해요. 이 소설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데요. 내가 어안이 벙벙해 있는 동안에 사내는 슬그머니 한쪽 발을 들더니 다른 쪽 다리 바짓자락에다 구두코를 쓱 문질렀다. 이게 너무 상상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요. 묘사가 아주 좀 감칠맛이 있어요. 이어서 이번엔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먼지가 닦여 반짝반짝 광이 나는 구두를 내려다보면서 비로소 그는 자기 구두코만큼이나 해맑은 표정이 되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틀림없이 재고정리 박앤싸일 바람에 하나 주워 걸쳤을 지그재그 무늬에 때 이르고 유행 지난 후줄근한 여름 옷과는 영 안 어울리게 그의 구두는 제법 신품이었고 알맞게 길이 난 호사품이었다. 권 씨에게 구두는 늘 반짝반짝해야 되는 굉장히 근데 그 호사품이었죠. 10켤레나 있어. 10켤레나. 구두가. 맞아요. 나중에 권 씨가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9켤레의 구두를 발견하죠. 그렇죠. 한 켤레는 신고 갔고. 근데 그 떠나오신 예안면, 네. 안동시 예안면, 거기 이제 책에 보니까 소개집, 네네. 소개집이라고 표현해 놓으셨던데 그 집 모양이 기억나세요? 작년 여름까지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1년에 2번씩 꼭 가는데, 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식 추석 때 가거든요. 근데 꼭 한 번씩 들러봤는데, 이번에 갔더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면에서 철거해 버렸대. 너무 아쉬웠어요. 폐가라서. 네, 배가 사람 없고 하니까. 그 브로커로 이렇게 지은 집이거든요. 그죠. 중간에 구멍 2개 있는 블록벽돌로 지은 집이죠. 지었는데, 뭐 방안도 전혀 안 되고. 그 왜 소개집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알죠. 이 화전민들을 산에서 강제로 내쫓았는데, 그때 이제 산림 녹화한다 그러고, 도시로 사실 노동력 공급하려고 농촌 해체 정책이 일부잖아요. 그 이제 산림녹화 5개년 계획 시작할 때. 그래서 산에서 다 내쫓았는데 사람들이 살 집이 없으니까 급하게 브로커로 날림으로 집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소개한 사람이 사는 집. 그래서 소개집. 예, 소개된 사람이 사는 소개. 흩어가지고. 전쟁용으로 소개 작전이라고 소거. 그걸 소개라고 그래요. 아, 민간인들을 전쟁 때 특정 지역에서 다른 데로 네. 이제 이렇게 옮기게 하는 걸 소개라고 군사용어인데. 네. 실제로 제가 살던 동네가 이제 소개집들이 있고 이제 소개된 사람이 살다가 나간 집을 저희가 이사를 가서 이제 성남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살았죠.